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많이 힘들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은 횡보장세를 이어가고 박스권의 상단과 하단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루함을 많이 느끼실 거라고 봅니다. 또한 거래대금이 많이 줄었죠. 작년 대비 많이 줄고요. 그다음에 또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외국인들 매수세가 그동안 그 2년 동안 줄기차게 받았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대표 기업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쪽에 매기가 쏠리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도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12월부터는 조금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어제도 나스닥은 좀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 박스권이라는 건 지루함이 있지만 또한 다르게 생각하면 또 강하게 점프업이 될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라는 것들은 선행 지표를 가지고 선반영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모든 악재는 어느 정도는 시장에 묻어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기대적인 호재의 뉴스를 잘 찾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같고요. 미국의 금리 인상은 뭐 11월 달에 뭐 자이언트 스텝이 될 것 같고, 12월 달은 조금 긴축의 속도를 지연하겠다라는 그 단어 하나로 주가가 강하게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에 있는 종목들이 문제인 거죠.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수가 너무 많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니 이게 참 걱정일 거라고 봅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어느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그 답이 있거든요. 이거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그 주식의 그 계좌는 다시 플러스 쪽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게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요. 다운 사이클, 업 사이클에 대한 주기가 이루어져요. 자연 현상처럼. 그렇듯이 이번에 안 좋았던 거는 그 유동성에 대한 거품이 꺼지면서 이제는 이제 주가는 펀더멘탈, 제대로 실적이 받쳐주는 시장이 될 거다.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종목들은 강하게 움직일 수가 없는 시장의 모습이니까요. 우리가 집중 투자라는 것들은 업종에 대한 집중의 종목을 투자하는 게 가장 나아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되게 변동성이 세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들어 올렸다가 밀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연속성이 없다는 거죠.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드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대형주 편입 쪽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대표주의 성격을 가지고 종목을 우리가 편입한다면 수익이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박스권이라고 그랬어요. 2200을 중심으로 해서 2200 밑에는 매수, 2300은 매도. 그러면서 방망이를 좀 짧게 가자. 그 대신 포지션을 대형주 쪽으로 조금 우리가 집중을 하자. 코리아 디스카운트, 특히 대형주 쪽으로는 좋은 기업의 싼 주식으로 살 수 있는 종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하고요. 수익 난 것들은 종목을 상계 처리, 수익 난 만큼 종목을 줄이는 전략이 맞다. 그래서 종목을 슬림화해서 간다라고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죠. 예, 지금은 뭐 남들이 되게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위기에서 기회가 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런 투자 전략을 짠다면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다음 주는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이제 뭐 2주 남았는데요. 뭐 다음 주가 맞주라고 생각하면 다음 주는 어느 정도 레벨단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이번 주는 쉬었기 때문에 박스권에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는 한번 점프를 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주봉을 잘 봐야 돼요. 주봉 역시 마찬가지로 잡아주는 자리라 2300까지 열려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포인트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뭐 오늘 또 여러분의 종목들 2시간 동안 봐드릴 거고요. 이 종목 상담이 되게 고민이 많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종목들이 많이 손해가 커서 이걸 어떻게 상담할까 많이 고민을 합니다. 오늘 또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내 주식이다 생각해서 여러분 거를 봐드릴 거니까요.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저는 02377에 0269 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토입니다. 아우, 대서 너무 좋아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많이 힘드시죠, 요즘? 글쎄 말이에요. 너무 힘드네요. 시장이 많이 어려워서, 네. 뭐, 저 역시도 시장이 쉽진 않아요. 저도 막 주식을 네. 뭐 20년 넘게 한 사람으로서 시장을 네. 보고 있는데,
이번 시장은 되게 지루하고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네. 대응하는 것도 어렵고 또 시장을 또 쳐다보는 것 자체가 힘드니 우리 시청자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느 종목이세요? ST 큐브요. 사신 이유가 있어요? 누가 좀 추천을 해줘가지고 네네. 아는 사람이. 그 매수 가구 비중은요? 27,000원에 한 10% 정도 됩니다. 이거 조금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인 거잖아요. 네. 이걸 너무 늦게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글쎄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고점이에요. 걱정이 돼요. 예. 이런 것들은 이슈 때문에 돈 거거든요. 테마로 붙어갖고 이슈로 강하게 들어올린 네, 건데 네. 이건 잘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높은 곳에서 하면 더 높게 팔면 되는데 이거는 개인 네. 투자자가 되게 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럼 이런 종목은 이렇게 변동성이 되게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잘 파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의 이치는 공평할까요? 공평하지 않을까요? 공평할 때도 있고 공평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주식시장은 되게 공평해요. 네. 왜 그러면 내게 떨어지면 다른 게 올라가고 다른 게 올라가면 내게 떨어지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네. 이게 되게 공평한 것 같아요. 이게 순환매 사이클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은 시장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ST큐브 같은 경우는 큰 시세를 냈어요. 네. 그러면 시장이 좋으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질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게 이치거든요. 많이 올라간 거는 다른 쪽으로 이제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듯이 정체되면 썩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이 돼요. 그게 주식시장이 순환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테마로 움직인 거겠고 테마의 힘이 더 강해요. 재료의 힘으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렇게 반등씩 매도하는 거 어떨까요? 여기서 밀리면 한창 밀려요. 반등하면 어느 정도? 24,000원, 24,000원, 25,000원, 24,000원대. 거기에, 예. 거기서 팔고 나오는 그럼, 게 좋아요. 그럼 팔고 나와야죠. 왜 그러냐면 뿌리가 3개 나왔다 그러거든요. 이게 주식은 삼자가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네. 삼자가 왜 그러냐면 사람의 심리를 3으로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네. 작심 3일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쪽에 뿔 3개가 되게 위험한 자리예요. 여기 보면 위쪽 뿌리 머리가 여기가 하나, 여기가 둘, 여기가 셋이죠. 네. 이 3개의 자리는 이게 되게 심리적으로 부딪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가격만 오면 떨어지는 거예요. 27,000원 자리가 오면. 네. 근데 거기서 우리 시청자님이 사셨어. 네. 이게 첫 번째도 여기서 밀렸고 두 번째도 밀렸고 세 번째도 밀렸어요. 그러니까 네. 세 번째 밀리면 안 되겠다 하고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주가가. 그래서 조정이 들어와요. 그래서 네. 이 종목은 단기 반등이 들어오지 않으면 밑으로 한참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들어올 때 팔고 나오는 게 나아요. 반등이 오긴 올까요? 와요. 예. 와요. 왜 그러냐면 물량이 다 빠지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은 한 번 더 들어 올렸다가 빠지기 때문에 저항대가 15일 저항이라 그래요. 15 저항이라고 하거든요. 거기까지 네. 한 번 더 올라오면 딱 팔고 나오는 게 돼요. 그러니까 24,000원, 25,000원 정도에 사고 팔고 그다음에 지금은 시장이 많이 빠진 사이클이잖아요. 다른 거 다 빠졌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빠졌을 때 올라간 거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오면 이 종목은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남들 다 힘들 때 종목이 올라간 거는 잡지 말자. 왜? 시장이 올라오면 얘들은 떨어져요. 다른 게 떨어진 게 올라오는 거고. 그래서 이 순환 사이클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이 급등은 뭐예요? 급락이 나와요. 높은 산은 네. 높은 골이 있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높게 올라간 건 깊숙한 골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반등시 매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24,000원에 대놓을까요? 네, 대놓으세요. 그리고 이런 거 하지 마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들은 영향을 많이 줘요. 왜 정말 좋은 거라면 저 밑에서 얘기하지 다 꼭대기에서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누군가가 소문이 내요. 주가는 올라가요. 누가 사니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저 밑에 5,000원대, 10,000원대도 얘기해줘도 되는데 굳이 최고 위쪽에서 살아가는 거는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잘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잘 안 되게. 그죠?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거는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도 이제 주식함에 있어서 누가 사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연결돼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아까 내가 현대건설을 했는데 종목 좀 바꾸겠습니다. 네, 상관없어요. 대우건설로요. 네, 괜찮아요. 어떤 걸로? 예, 대우건설이고 네, 건설주 사셨어요? 몇 색깔 비중은요? 5,260원에 5%입니다. 자, 대우건설이고요. 5,200원에 비중은? 5%. 5%요. 건설주는 왜 이렇게 빠질까 고민해봤어요?
예, 처음에는 정부에서도 뭐 지원해주고, 잘 나가는 것처럼 얘기가 들리길래, 네. 들어갔더니, 네. 또 이슈가 막 나오네요. 뭐, 지금 안 좋다고. 예, 건설 업종은 그 경기를 많이 타요. 그러니까 예. 건설 업종은 뭐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부동산인 거잖아요. 부동산은 뭐냐면 아파트를 생각하면 딱 답이 나와요. 지금은 예.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어때요? 대출 이자가 많이 묻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재작년에 뭐 유동성이 막 풍부할 때 영끌족들이 되게 힘든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원자재 값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러면 건설 비용이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이 셧다운, 이게 그 건설을 못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고 금리가 예. 올라가다 보니 이게 PF라 그러거든요. 대출 받은 것들을 사업 예. 못하는 것들을 많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일 때 가장 타격을 받는 업종 중에 하나가 이 건설 업종이에요. 예. 그래서 이 회복 속도가 되게 늦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딱 이렇게 이거는 제가 얘기했던 거는 거시적인 흐름이에요. 지금 시장 상황 이러니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라는 것들은 거시적인 상황이라면 그다음에 이제 깊게 들어가려면 이게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거냐 떨어지는 거냐라고 봤을 때는 시그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네. 종목들은 저번에도 제가 방송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얘가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떨어질 거야라는 건 실적 베이스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수급 베이스로 가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덩치가 큰 거예요. 덩치가 큰 거는 뭐 빨라요, 못 빨라? 안 빨라요. 엉금엉금 가거든요. 근데 또 내려갈 때도 좀 엉금엉금 또 내려가요. 이게 추세 탄다 그러거든요. 그 추세는 뭘로 우리가 보냐면 55일선을 많이 봐요. 여기 보면 분홍색 선을 제가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55일선이 꺾여 들어온다. 이 분홍색 있잖아요. 이 분홍색 선이 이 선이 올라갈 때는 이 선이 이렇게 우상향할 때는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 이 분홍색 선이 어떻게 꺾일 때는 봐봐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얘기가 많이 하잖아요. 이게 6개월 선행지표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반기 6개월 뭐 한 1년에 두 반기 상반기 하반기 나누잖아요. 반기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추세는 6개월마다 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6개월 정도 봐요. 그러면 이 분홍색이 꺾인다 그러면 이 종목은 조정 중이다라고 우리가 시그널을 알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조건. 거시적인 게 안 좋고 그다음에 시그널 수급적인 것도 안 좋다 그러면 이 종목은 더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사실 때는 우리가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은 되게 안 좋은 가격이에요. 안 좋은 가격은 뭐냐? 떨어지고 있는 가격이라는 얘기예요. 예. 네. 그러면 또 이런 생각, 여기서 물 타면 좋을까요? 이렇게 뭐 물어볼 거잖아요. 그죠? 예. 더 사도 될까요? 물어보실 거죠? 저는 울타기보다도 네.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돼서 손실이 좀 많이 났는데 지금 빠져나와야 되는 건지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더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사지는 뭐냐면 말고. 그럼 네, 기술적 반등,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어느 종목이라도 어느 정도 빠지면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거든요. 어차피 네. 시장이 다 빠졌다 그러면 내가 굳이 이 종목을 팔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과매도 공간이에요. 사람들 심리적으로 매도가 세게 불어일으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자연 반등이라고 있어요. 4,500원까지는 올라와요. 그때 팔면 돼요. 예. 얼마까지요? 4,500원. 4,500원. 네, 그 선까지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차피 얘를 팔고 손해를 인정하고 다른 거 사는 것보다는 올라오면 잔고가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네. 지금 팔지 말고 반등이 들어올 때 파는 게 나아요. 4,500원 정도에 그때 파는 게 그냥 나아요. 다 빠져나오는 게 낫겠죠? 네, 그때 오면 빠르죠. 나오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업종을 바꾸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세게 갈 수 있는 업종들이 많이 있잖아요. 건설 업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뉴스를 본다든지 뭐 신문을 본다든지 뭐 해도 건설 업종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고 부동산 뭐 폭락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럼 건설 업종이 좋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오래 거잖아요. 가겠습니까? 그냥 얼마 안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네, 조만간에 한 11월 정도는 반등이 들어와요. 그때 파세요. 12월 정도. 네, 다음 주부터 한번 반등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 종목을 정리하고 업종을 바꿔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예. 이런 업종 뉴스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보면 어떤 게 좋은 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예. 챙겨보고 하는 게 낫고 이 업종은 당분간 쉬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업종 교체 하는 게 더 예, 나을 것 같아요. 예.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아이, 참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참, 예. 제가요, 네. 작년에 네, 웅진 싱크백을 네, 3,400원에 한 70%를 샀거든요. 네. 근데 너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전문가님 제일 잘해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거는 네. 사신 이유가 잘 있으세요? 아실 것 같아요. 누가 사라 그랬죠? 이거는 정치 테마로 옛날에 엮여가지고 되게 큰 예, 시대를 그때는 예, 그때 누가 막 정치 테마다 막 이렇게 하고 사신 것 같은데. 예, 그랬어요. 네, 그랬을 거예요. 되게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이 테마로 이게 기업의 펀드멘탈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이슈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욕망, 그다음에 욕심을 이용하는 뭐 심리전이라고 보면 돼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묶어가지고 주가를 끌어서 개인들 돈을 흡수하는 거, 청소기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빨아들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건 하면 되거든요. 할 수 없는 건 하면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께 할 수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죠. 그죠? 너무 힘들어서 네. 어떻게 할지 매도를 해야 되나, 좀 네. 기다려서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나. 네.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 있으세요? 시간은 많이 있어요. 그러면 파지 마요. 네, 언제까지? 이거는 뭘로 이렇게 볼 수 있냐면 이제 이런 그 테마가 지나가면 예, 테마라고 그러거든요. 이 테마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 기업의 이제 본질적인 가치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해요. 근데 네. 이 이슈가 있었던 거는 뭐 이 대선 후보 뭐 이 영향을 엮여서 막 웅진 쪽이 많이 움직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그 이벤트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에 뭐를 봐야 돼요? 실적을 봐야 돼요. 근데 정말 실적은 다행인 건 괜찮- 실적 좋아요. 네, 네, 실적 좋다고 좋은데 그냥 믿고 있었는데. 네, 실적 좋을 때는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는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교육 관련주가 어디가 많이 움직였냐면 이 코로나 때 많이 움직였거든요. 왜 그러면 온라인 수업이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많이 움직였어요. 그 교육 관련주가 그때 예. 막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2월에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트윈템이라고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독감하고 여러 가지 바이러스 변종들이 12월에도 또 막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또 온라인 교육 관련주가 한 번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틈을 타서 우리가 잘 파는 경우가 되게 좋은 포인트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 종목은 시간이 주면 3,000원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거든요. 물량을 다 예. 못 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한 번 더 통화해서 정리하는 건 어떨까요? 아예 그래야죠. 그때까지 갖고 있어요. 팔지 마요. 그럼 예, 이게 뭐 12월이요. 없어지고 막 이런 기업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다만 네. 이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볼 때는 3,000원까지는 올라와요. 그때 보고 우리가 네. 투자 전략을 짜야 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 비중이 70%면 되게 많잖아요. 되게 전 재산을 다 넣었어요. 예? 제 노후 돈을 다 넣었다고요. 아, 그래요. 네.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잠을 네. 못 자겠어요. 그러니까요. 잠 주무셔도 돼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제 시간만 있고 여윳돈이라면 네, 잘 팔고 나올 수 시간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회사는 시간은 그나마 많이 있어요. 실적이 네. 잡혀주기 있어요. 실적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나마. 예, 그래서 네. 사이클 타면 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서 3,000원 되면 꼭 전화 주세요. 네. 예, 3,000원 딱 오면 그때 전화 주고 굳이 막 무섭다고 안 팔아도 돼요. 아, 지금 예. 바닥 라인이기 때문에 레벨업이 될 수 있으니까 굳이 팔지 마세요. 알겠죠? 좀만 더 힘내시고 3,000원 되시면 꼭 전화 주세요. 알겠죠? 네, 네. 예, 감사합니다. 꼭 전화 주시고요. 네, 힘내세요. 편하게 있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궁금해 어때요? 전화 주셨어요? 세경 하이테크, 세경 하이테크 16,000 샀어요? 예, 예. 네, 16,000원에 15%요. 많이 힘드시겠다. 그죠? 그나마 네, 자꾸 그걸 떨어져요. 그러니까 왜 최근에 이거 사셨어요? 아, 이거 솔직히 유료 방송국 네. 들어갔다가 돈 주고 들어가는 데에서 했다가 그래요? 샀는데 사자마자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셨구나. 네, 이게 이제 세경 그거-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네. 그 휴대폰 부품단이거든요. 예. 휴대폰 쪽.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시청자님께서 휴대폰을 지금 바꾸고 싶으세요? 바꾸고 싶지 않아요? 안 바꾸고 싶어요. 왜 안 바꿀까요? 그냥 쓰는 거 쓰고 싶죠, 뭐. 근데 시청자님이 돈이 많이 생겨가면 신제품이 나오면 바꾸고 싶어요? 안 바꾸고 싶어요? 아, 여유차고. 그러면 바꾸고 싶죠. 근데 지금은 전혀 바꿀 생각이 없잖아요. 네, 그럼 네. 우리 시청자님이 바꿀 생각이 없으면 다른 사람도 바꿀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예요. 왜 없겠죠? 그러면 경기가 네. 안 좋기 때문에. 네. 근데 휴대폰 같은 경우는 소비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교체 주기가 왔을 때 빨리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네. 같은 경우는 씀씀이가 많이 줄잖아요.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런 경기를 타요. 이 종목은. 부품들이 아. 많이 팔려요. 휴대폰이 많이 팔려야 부품들이 많이 팔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휴대폰에 대한 그 교체 주기가 여유가 많으면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막 교체를 빨리빨리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사람들이 아예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지금 쓰지 말자 이런 게 더 강한 거잖아요. 네. 이게 주식이 어렵지는 않아요. 이게 가장 우리가 소비가 중심이 되는 게 내가 지금 여유 자금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씀씀이가 많이 온 거, 경기가 좋냐 안 좋냐는 거, 돈을 많이 벌어 들이냐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네. 것들은 직격탄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와 연결돼 있는 관련주들은 이게 경기 침체일 때 가장 큰 피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체 주기가 빠른 게 아니라 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영향이 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또 하나 포인트는 뭐냐면 그거는 악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악재다. 그럼 호재가 뭐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올라갈 수 있는 거 뭐냐라고 할 때는 애플 모멘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과 갈등을 겪으면서 미국에 있는 애플 공장, 폭스콘 공장, 네. 그게 이제 다른 쪽으로 옮겨요. 거점을 이제 중국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게 이 부품단들의 영향을 줘서 우리나라한테는 부품단들의 호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포인트가 하나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네. 아까 그 전문가님께서도 이 종목을 얘기하신 걸 거예요 아마. 네. 그래요. 좋아 보인다라고 했는데 또 시장이 빠져서 빠진 게 있기 때문에 네. 나중에 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네. 휴대폰 부품단들은 그런 이슈를 잘 체크를 해야 돼요. 그게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애플 쪽에서도 우리나라 이 업체를 네. PCB 쪽부터 컨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카메라 모듈도 볼 거고 케이스도 볼 거고 휴대폰 부품단 쪽으로 컨택이 들어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 팔고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가격대가 높진 않기 때문에 네. 반등이 들어오면 그때 이렇게 조절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기 대표님 이거 네. 좀 한 10%만 더 물타기 할까요? 좀 단가 줄여놓을까요? 아니요. 그냥 갖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우리가 막 뭐라 그래요? 추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추세와 떨어지는 추세, 내리막길은 계속 내려가게 되죠. 그다음 예, 오르막길은 계속 올라가요. 한 방향을 보거든요. 그래서 네, 주가의 네, 방향은 그 추세라고 네. 그래요. 이게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라고 보는 네. 거예요. 근데 하락 추세는 쉬워요. 고점 찍고 쭉 내려가면 내리막길에 오는 건 뭐예요? 하락 추세. 이게 계속 나와요. 어느 적점이 되면. 근데 이 네. 종목 어때요? 계속 하락. 빠지죠. 근데 거기다가 네, 더 사서 하자마자. 더 사다가 더 빠지면 어떻게 해요? 심리적으로 압박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손절하게 돼요. 손해를 보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내가 진입을 잘못한 거기 때문에 인정을 네. 하는 거죠. 내가 잘못한 거 잘 팔면 되겠구나. 이거를 더 사지 말자. 만약에 잘 샀으면 벌써 사자마자 수익이 날 거예요. 그러긴데 네. 이게 사자마자 떨어지는 거는 내가 진입을 잘못한 거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을 더 사서 만약에 떨어지는 변수가 있을 때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더 사지 예. 마세요. 그냥 갖고 그 갖고 가격 올 있다가 때까지. 그 가격. 예.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 세상의 이치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 그래요. 우리 시청자님이 알아야 보이고 그다음에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그러거든요. 뭐 전문가님들도 되게 많으시지만 우리 전문가는 우리 시청자의 눈을 뜨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익을 주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줘서 고기를 잡게 만들어주는 게 전문가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고기를 잡아주는 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평생 고기를 사서만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 내가 잡을 줄 알면 어떨까요? 평생 내가 돈 안 들고 내가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살아나요. 네, 그런 네.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자마자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내가 알면 안 샀을 거예요, 이 종목은.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어렵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소비, 아까 제가 첫 번째 주문했던 것처럼, 지금 네. 내가 휴대폰 관련주라 그랬는데, 나라면 지금 휴대폰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닌가를 보면 딱 답이 나와요. 예. 나도 안 바꾸면 다른 사람도 안 바꿀 거야. 내가 바꾸고 싶다면 다른 사람도 바꿀 거야. 그러면 잘 네. 팔릴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가장 네. 심플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때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에 매도하시면 돼요. 예. 힘내시고요. 응원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현대차 20만 원에 30%인데 이게 사고 나서부터 계속 하락 추세입니다. 20만 원 사셨어요? 예. 이게 혹시 잘 이렇게 주가라는 거는 이 공식이 없는 거 아시죠?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뭐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수학 공식은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잖아. 그죠? 네. 이게 수학적 네. 공식이잖아요. 그게 정답이잖아. 동그라미 쳐주잖아요. 1 네. 더하기 1을 했을 때 2를 답을 써야 동그라미 쳐주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은 1 더하기 1은 1이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왜? 찰흙 두 개를 합치면 몇 개예요? 한 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사고의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왜 얘기하냐면 아까 그 가격대 자체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되게 좋은 자리거든요. 그 다음에 실적적인 부분에도 좋고 모멘텀도 되게 좋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슈가 있어요. 현대차는 어떤 이슈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뭐 인플레이 감축법 때문에 예, 감축법 때문에. 예, 그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과 정책 지원에 미국의 정책 지원이 지금 약간의 그 마이너스예요. 현대차와 기아차의 입장은 그게 직격탄을 맞은 거거든요. 근데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거 잔기로 들어갔어요, 단기로 들어갔어요? 그냥 뭐 단기 장기도 아니고 예. 예, 그냥 뭐 조금 수익을 볼까 싶어서 들어갔는데. 아, 그러셨어요? 예. 아, 그게 쉽지 않죠. 예. 되게 어려워요. 그게 왜 그러면 그건 테크니컬한 방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현대차, 기아차 우리나라 대기업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는 단기 매매보다 장기 매매가 들어가야 돼요. 쉽진 않아요. 원래 대형주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저 20만 원부터 빠져갖고 지금 16만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많이 예. 빠지죠. 그냥 막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예. 그래서 쉽진 않아요. 단기 매매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손해인 거잖아요. 시간을 예. 주고 가져가야 돼요. 이건 팔지 말고. 팔지 말고요. 네, 저는 볼 때는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2, 3년 정도는 들고 갈 수 있는 여유가 되면 지금 자리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 자리도 나쁘진 않아요. 장기적인 모멘텀이 되게 크거든요. 현대차, 네. 기아차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이제 판매량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전기차의 모멘텀이 되게 강해요. 현대, 기아차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 이 파이가 많이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 대세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전 세계적으로 이 순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MS라고 하거든요. 점유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는 한 2, 3년 정도 보면 주가가 좀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가격은 되게 좋은 가격이에요. 선생님이 사신 가격이 나쁜 가격은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주면 수익을 알 수 있는 구간이라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가는 게 좀 어떨까 이렇게 봅니다. 대표님 지금 그러면 추가 매수는 어떻습니까? 괜찮으시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괜찮다고요. 내가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괜찮은 자리라고 봐요. 이 자리는. 우리가 네, 사서 손해는 볼 자리는 아니다. 그래서 선생님 자리도 나쁠 건 아니에요. 그거는 한번 밑으로 쇼트지가 나왔기 때문에 악재가 반영된 가격이거든요. 예. 그 전에는 악재가 반영이 안 됐어요. 인플레이션 감축 때문에 현대 기아의 그 패널이 좀 주어졌다는 느낌으로 밀렸거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자동차 할부금융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리가 묻어 있는 게 선반영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우리가 사서 끌고 가는 자리는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라면 좀 뭐 여유가 있다 그러면 시간적 여유 그러면 한 2, 3년 내가 끌고 갈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지금 사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단기로 보지 말고 장기로 좀 보세요. 그래서 네. 20만 원 오면 연락 한번 주세요. 예,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예, HJ 이중공업 매수가 비중은요? 5,200원에 15%.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때 네. 조선이 아주 좀 유망하고 네. 그렇다고 했었는데 조선하고는 별 관련이 없나 어제. 예. 그 뭐라 그러나요? 계속 뭐 옛날에 뭐 내리는 거예요. 태조 이방원이라고 우리가 이게 예. 좀 쉽게 얘기하면 예. 주연과 조연이 있잖아요. 영화에 보면 예, 그죠? 예. 주연과 조연이 있죠? 예. 그럼 주연하는 사람은 거의 주연하는 경우가 많고 조연하시는 분들은 거의 조연만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예. 그게 왜 그래? 인기도인 거잖아요. 예. 예, 인기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기도의 차이가 그래서 이 주연하는 사람은 계속 주연을 하고 조연하는 분은 계속 조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선주는 다 뭐예요? 주연이에요, 조연이에요? 조연이라고 봐요. 네, 맞아요. 주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때 뭐 최전에 뭐 태조 이방원이라 해서 뭐 조선주로 밀었던 사이클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조선 업황은 경기에 영향을 많이 타거든요. 경기 업황에 대한 영향을 많이 타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이 HJ 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거 누가 사라 그랬어요? 아니면 직접 사신 거예요? 아니, 직접 샀어요. 많이 떨어진 거 같고, 그랬어요. 이런 거 사는 게 아니라, 사시려면 조선업은 현대미포나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거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적이 받쳐주고, 업황이 중심이 되는 종목을 사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런 종목들은 완전 소외된 종목이에요. 실적도 없고, 업황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진입을 잘못하셔서 종목 선택을 잘못하신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반등시 매도하고 종목 교체하는 게 더 나아요. 더 떨어질 거예요, 이건. 예.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아마 지수가 반등에 들어올 거거든요? 그때 한 4,500원 선에서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조선주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영향을 직격탄 받고 철강 가격들이 응적이기 때문에 이 매출이 늘어날 수는 있거든요. 매출이 늘어날 수가 있어도 이 후판 가격들 때문에 철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 나와가지고 뭐 태조 이방으로 조선주를 많이 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주연을 시키려고 했던 건데, 연기력이 떨어져요. 주연이 되려면. 그럼 뭐 주연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반도체,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자동차 뭐 이런 게 우리가 주연급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산업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도 꽃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업종으로 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코스모스 소재요. 매수가 비중은요? 63,000원에 35%예요. 아, 그래요? 사신 이유가 있어요? 탄산 리튬, 예. 리튬 가격이 이제 뭐 급상승하고. 네, 맞아요. 네. 예, 그리고 뭐 이게 영업이익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좋아요. 예, 네. 좀 앞으로가 조금 기대돼서 샀거든요. 아, 그래요? 사서가 좀 많이 떨어졌다 올라온 거죠? 네네네. 그래서 타이밍 잡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죠? 예. 내가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타이밍을 잡았으면 지금은 수익권이잖아요. 예. 근데 왜 내가 63,000원 샀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있을 그 거예요. 전에, 예. 그 전에 조금 약간 수익을 냈어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러고 나서 네. 딴 걸 좀 하다가 다시 이게 계속 이게 이슈가 되고 더 좋아진다고 해서 다시 또 잡았어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사장은 이제 사고 이제 수익이 난 상태에서 이제 떨어지잖아요. 이게 조정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네. 조정이에요. 그러면 이 조정의 끝자리는 어디냐라고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업황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그다음에 부품 장비 관련주는 나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좀 더 끌고 가도 되거든요. 근데 이 자리는 7만 원이 위쪽이에요. 7만 원을 넘으냐 못 넘느냐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7만 원이 넘어가면 그때 반 정도 팔고 나머지는 홀딩해서 가보세요. 네. 예, 이게 좀 밀리더라도 이 종목은 7만 원까지 한번 이게 뿔이 두 개다. 쌍뿔이라고 머리가 쌍봉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자리를 맞춰서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때문에 이 자리가 오는다 그러면 7만 원 언저리에서 반 정도 팔고 반은 홀딩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게 단순한 뭐 가격 조정 그런 것 뿐이죠. 이게 시장 조정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내가 아무리 좋은 거여도 시장 분위기가 사람들 주식은 심리가 되게 강하거든요. 그 주식을 이제 잘하려면 기본적인 분석, 그다음 기본적, 기술적, 심리적 분석을 해야 돼. 이 세 가지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시장이 빠지면 빠지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데도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어때요? 빠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 빠져. 그러니까 시장을 잘 봐야 돼요. 이런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이런 종목은 시가총액 1조 8천억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2조 쪽에서 이제 매물대가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이 7만 원 오면 그때 딱 팔면 돼요. 반 정도 팔고 나머지 봐요. 왜 그러냐면 업황이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시장 대비 되게 강했어요. 그죠? 올해 내내 우리나라는 역사이클 관련된 이 종목은 어때요? 계속 우상향했거든요. 우상향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저점을 계속 높였어요. 그죠? 이렇게? 네. 그건 뭐냐?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업황이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좋더라도 시장이 아직까지는 강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 수익을 챙기면서 가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만 원 되면 파시면 돼요. 반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는 홀딩.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강연회가 있습니다. 오늘 문현진 멘토님이 부산하고 내일은 대구 강연회가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2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강연회를 하러 가서 문현진 멘토님 부산에서 여러분들을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시간 되신 분은 오늘은 부산, 내일은 대구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요일 날 공부방을 계속 합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는 뿅뿅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집중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챙겨오는 시기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문현진 멘토님이 부산 백스코에서 1시에 강연회가 있고요. 내일은 대구 영남일보에서 강연회가 1시부터 있으니까요. 대구 지역이나 부산 지역에 계신 분들은 문현진 멘토를 오프라인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많이 시간을 내셔서 많은 것들을 물어보고 답을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이어서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LOT 백큐요. 매수가 비중은요? 9,900원에 10%. 아, 이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거 계속 제가 거래를 했어요. 아, 팔고 그래? 다시 종가쯤 돼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수익 보고 다시 어제 들어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왜요? 네, 왜요? 확신이 들어요. 아, 그래요? 네, 수급도 많이 들어오고. 아니, 내가 왜 이거 물어보냐면, 네, 이 자리는 사이클을 모르면 살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종목을 맞아요. 계속 연구했다는 거예요. 네, 계속 봤어요. 네, 왜 그러냐면 저점에 딱 잡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네. 보면 주식이라는 거는 이 관찰을 많이 해야 돼요. 봐봐. 여기를 중심에다 네. 놓고 이쪽하고 이쪽을 보면 거의 비슷한 네. 패턴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접히면 데칼코마니처럼 약간 높낮이는 있지만 이렇게 접혀요. 네, 똑같죠. 그러면 이쪽이 바닥이 이 확률이 되게 좋잖아요. 되게 안 좋았을 때는 이 가격이에요. 그죠? 이 가격이 가장 안 좋은 업황 때가 이 가격을 만들고 다시 이 가격이 올라가는 게 기본적 분석이라 그래요. 이게 사이클이라고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이 네. 가격이 가장 안 좋을 때의 가격이에요. 그러면 가격 안 좋다는 것들은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 가격까지 온 거예요. 그 자리를 딱 정보고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매매를 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매매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반도체 소부장 쪽은 우리 먹거리예요. 우리의 중심의 섹터거든요. 이게 없으면 우리나라는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요. 우리나라가 중요한 거는 뭐냐? 반도체거든요.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힘을 쓸 수 있던 게 반도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은 사이클이 안 좋을 때가 있게 기회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의 기회는 되게 좋아요. 실적도 괜찮고 그러나 업황에 대한 약간 다운 사이클은 있어요. 경기가 타기 때문에. 근데 이 경기가 이제 어느 정도에 거치게 되면 이 종목은 많이 또 올라가요. 그래서 이 패턴만 가지고 우리가 연금을 한데도 이 종목 하나만 해도 돼요. 그죠? 굳이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종목 하나만 해도 되잖아요. 여러 종목 모르는 것보다 내가 잘 아는 걸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자리가 좋아요. 시간을 주면 좀 더 홀딩해서 쭉 가면 돼요. 또 어떤 패턴이래?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또 올라가요. 이렇게 떨어지고 또 이 가격에서 또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다운 사이클, 업 사이클 똑같잖아요. 이렇게 봐봐요. 추이를 보면. 그럼 확률적으로 올라가는 확률이 많아요? 떨어질 확률이 많아요? 올라가는 확률이 있겠죠. 그러면 지금은 시간을 주면 되죠. 이게 T값이거든요. T값을 주면 올라가니까 그냥 홀딩. 근데 제가 이제 더 갖고 가려다가 요새 좀 장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수익 팔고 더 살라다가 지금 10%만 산 거거든요. 그래서 더 그냥 팔지 사야 말고 샀다 팔다 하지 마. 갖고 가봐요. 아니, 더 추가 매수해도 돼요?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네, 왜 그러냐면 가격의 메리트가 중요한 건 뭐냐면 고점 대비 몇 프로 빠졌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고점 대비 사람들의 심리를 가장 자극하는 게 저가 매수를 주는 게 50% 이하예요. 50%대거든요. 여기 보면 뭐 2만 원까지 찍고 19,000원까지 찍고 지금 9,000원대잖아요. 딱 몇 프로 빠져서 50% 정도 빠졌어요. 그죠? 네. 그러면 거기서 반등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반값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마트 가서 50% 사야 된다 뭐 사야 안 사요? 사요. 그죠? 그럼 30% 빠지면 잘 안 사요. 그죠? 근데 반값으로 판다 그러면 이거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죠? 왜 그러냐면 이걸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50% 지금 사시는 집이 50% 떨어졌다고 하면 사야 안 사요? 사죠. 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주식이라는 거. 그래서 50%의 심리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리바운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상한 종목이라도 50%에서는 반등이 들어와요. 통계를 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격은 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업사이클을 보는 거죠. 아니면 내가 조금 더 갖고 있다가 11,000원에 팔 거야? 그래서 저 같으면 10% 좀 더 사서 11,000원에 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팔았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들어오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TSMC에 대한 중국과의 갈등이 있어요. 대만과 중국 갈등이 자본이가 심리적으로 강하게 우리나라로 유출될 확률이 있어요. 반도체 쪽은.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쪽에 외국인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제가 봤을 견해는 반도체는 소부장 쪽은 지금의 조금 가장 좋은 업종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1,000원 정도 파시면 돼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장기적으로는 어때요? 그냥 끌고 가죠. 저 같으면. 네. 내년 상반기 내년까지 끌고 갈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내가 지금 장기 투자를 한다. 그다음에 뭐 이 종목 저도 못 모른다 그러면 좀 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올라가면서는 11,000원 정도에 한번 덜어주고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상황을 체크하면서 수익을 챙겨가는 게 나쁠 것 같지는 않죠. 그럼 단기적으로는 얼마 보면 돼요? 11,000원이요. 장기적으로요? 자, 11,000원. 장기적으로 네, 왜 봐요? 11,000원이 되게 중요한 이거 자리인데. 사실은 단기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단기로 들어간 거면 내 기준이 그러면 월요일날 파셔야죠. 원칙은 그래요? 우리 시청자님이 잡는 거고 내 네. 원칙과 시청자 원칙을 비교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네. 자기만의 루틴이 있기 때문에 그 루틴을 네. 깨면 안 돼요. 그게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단기로 들어갔으면 이게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단기로 끝내고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장기로 가게 되면 이 루틴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시청님이 했던 매매가 다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이 됐든 손실이 됐든 내가 정했던 방향으로 가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로 들어가서 단기로 끝내버려야 돼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NK믹스요.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10%고요. 네. 13,300원이요. 네. 사진 이유가 있어요? 이 뉴스 보고 샀는데요. 네. 이게 뭐 향후 전망도 좋고 하는 사업이 굉장히 유망하다고 해서 샀는데 좀 요즘 지지부진해가지고 네. 어떻게 되는 건지 좀 한번 상담받고 싶어서 저는. 이게 옛날에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기대나 뉴스나 이슈나 뭐 이런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임상에 대한 부분만 나오면 옛날에 움직였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 제약바이오는 실망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했던 것들은 기본의 펀드메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벌지 않으면 실적이 찍히지 않으면 이제 안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제약바이오 업황은 2년 주기로 많이 돌아왔어요. 2015년부터 이거 주기적으로 한 3번의 산들을 만들었거든요. 그 산들이 많았던 건 다 뭐냐, 기대감으로 움직였어요. 기대감, 성장성을만 보고 이 주가에 그 반영이 됐어요. 근데 이 기대감이 뭘로 반영이 됐냐면 실망감으로 반영이 됐던 지금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약바이오는 실적이 찍히지 않는 종목은 안 갈 거예요. 아니, 향후 전망은 굉장히 좋게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전에도 우리가 실망을 그렇게 해서 많이 움직였다가 나중에는 다 주가들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제약바이오는 많이 좀 흔들렸죠.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도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 이거 가지고 또 당했는데 또 당할까? 그래서 난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거는 안 해리라 이 사람들 심리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막 움직이던 주가가 눈에 보이는 숫자가 나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을 거라니까 앞으로.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를 할 때는 옛날에 막 날라다녔잖아요. 뭐 아무런 뭐 이슈도 없고 막 임상 뭐 일상 시작했다고 막 상한가 가고 뭐 어쩌고 뭐 그 학회가 나간다 그러면 무슨 상한가 가고 막 이랬던 게 이제는 기본적인 펀드멘탈 실적 파이프라인이 구축되지 않은 기업들은 이제 안 움직여요. 이것도 마이너스, 실적이 엄청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좋은 기업들만 이제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건 단단하잖아요. 유한양의 대웅제약 이런 건 바닥에서 이렇게 빠지지도 않고 단단하게 버티고 있어요. 박스권 하단에서. 그런 종목 외에는 실적이 안 지키는 거 안 갈 거예요. 특히 코스닥 종목들은 더 심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매수가 정도는 올라올 수 있을까요? 기술적 반등 들어오면 팔아야죠. 그다음에 이 자리는 꺾인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모멘텀만 가지고 주가가 아니 앞으로 올라갈 거야라고 하면 언제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사야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사야 올라가죠. 사야 올라가는데 지금 안 사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거 안 사는 걸 사서 올라가게 기도하면 돼야 안 돼요? 지금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올라가다. 근데 지금 기도해요. 내일 올라가 주세요. 내일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안 사고 있는 게 내 눈에는 보이는데. 그래서 사가지고 다음부터는 이거 사람들이 사는 걸 사세요. 알겠죠? 그다음에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있을까요? 네, 있어요. 그때 팔고 나오세요.
예. 알겠죠? 손해는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예. 다음 주 막주라고 그러거든요. 예, 예. 10월의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예. 한번 세게 움직일 거예요. 제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 그럼 11월 달 또 안 좋아요. 아니 11월 달에 유럽 아마케도 있다고 그거 들었는데. 한두 번 했어요? 아니, 우리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하케가 한 번 했어, 두 번 했어요. 그것 때문에 옛날에 막 움직였잖아요. 근데 예. 열고 보면 껍데기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실망감들이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안 움직여요, 이제는. 이 삼상을 해도 한미약품 같은 거 봐봐요. 삼상에 돼도 어때요? 주가 빠지잖아요. 옛날에는 점상이었어요, 그런 거는. 근데 어때요? 이 사람들의 이제 기본적인 심리적인 영향이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너무 실망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의 거버넌스 자체가 문제가 많았거든요. 대주주 막 대표이사부터 시작해갖고 막 이런 거버넌스에 문제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그래요. 또 아니 그리고 또 이번 달에 신라젠하고 저기 코롱생명과학이 네. 또 재상장된다고 그러길래 네. 이런 그 제약주가 좀 반등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좀 많이 큰 도움은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안 돼.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지금 안 좋은데 자꾸 좋은 거만 보이는 거잖아요. 예. 사람이면 원래 그래요. 내가 지금 손해가 있으면 단점을 보지 않고 장점만 보는 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예. 좋은 거만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사기 전에 찾았으면 이런 걸 찾았으면 어떨까요? 그렇죠. 예, 이게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경험을 치러 본다면 사기 전에 좋은 걸 찾아보고 나쁜 걸 찾아봐야 돼. 근데 사고 난 후에 나쁜 걸 안 찾고 좋은 것만 사게 돼요. 왜 그러면 내 종목이기 때문에 좋은 것만 보여요. 그걸 갖다 붙이는데 이게 내가 갖다 붙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올라갈 거라고 막 기대만 해서 이 기도 매매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선생님도 우리 기도 매매 하시잖아요. 좋은 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런 예, 그래서 의존하고 있죠. 예, 맞잖아요. 지금 기도하시는 거잖아. 아, 제발 올라가라. 근데 얘는 내가 볼 때는 떨어진다 하는데 계속 좋은 것만 보이기 때문에 시간의 소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높은 자리가 아니긴 해. 팔고 진짜 제약주가 좋다면 실적이 받쳐주고 라인이 성공된 파이프라인이 많은 기업들이 되게 싼 것도 많아요. 그 종목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 적작추생에 있는 종목에 보다는. 예, 멘토님 참고해서 네네. 좀 어느 정도 다음 주 상황 봐서 매도하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방법론적 우리 선생님이 지금 보고 있는 그 눈을 사기 전에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좋은 걸 찾아봐. 그 찾고 나서 좋은 거 찾지 말고 그거에 의안을 삼지 말고요. 사기 전에 판단해서 우리가 사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종목은 다음 주에 들어오면 내 손해가 없다 그러면 팔고 종목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세요. 네, 건강하시고요. 예,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일부가 마감이 되네요. 오늘 문현지 멘토님이 이제 부산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방송을 보고 시간이 되신 분들은 부산에 계신 분들은 백스포로 1시부터 3시까지 좋은 그 강의가 펼쳐질 것 같으니까요. 많이 가셔가지고 많이 듣고 많이 판단해서 다음 주 시장을 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제 10분 쉬었다가 커피 한 잔 드시고요. 10분 후에 찾아오겠습니다. 커밍순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